안녕하십니까. 원숭이띠 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기운은 병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편재라는 속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병일간이 자라는 기운을 맞이했을 때 육친적으로는 정관의 기운이요, 12운성적으로는 퇴지에 들어갑니다. 또한 쥐의 해가 왔을 때 강화되는 기운인 것은 임과 개라는 기운이 강화되는데 병일간한테는 이것이 관성의 기운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병과 정의 기운은 약화되는데 이거는 비견과 겁재의 기운이 약화되는 것이고요. 무와 기라는 기운도 약화되는데 이거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관성의 기운은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숭이띠가 쥐해를 만났습니다. 기본적인 12신살로 보면은 장성살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 자체를 갖다가 짓살과 짓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인이고 싶다. 현대인의 행동들은 이 모든 띠를 장성살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를 장성살의 기운으로 놨을 때 쥐에는 일종의 화개살로 쓰이면서 이런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글자 자체가 어떤 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요. 삼합이라면서 뭔가 생산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원숭이띠 병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경자년에 있을 때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의 기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운이 편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편재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종의 편재는 사업성이라든가 투자성으로 봅니다. 또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뭐 투자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또 나는 새로운 사업을 펼칠 게 없는가,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사이드 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라는 것들이 정신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자년에서 두 번째 있는 요 글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이 지는 실제로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어야 될 상황들을 이 지지의 모습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지는 정관의 기운으로 작동한다고 하고, 이런 지지를 봤을 때 일간은 태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요 말을 살펴보면은 지지가 정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조직 성향에 가깝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열중하는 겁니다. 또 내가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열중하는 겁니다. 생각은 뭔가 돈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있지만 나는 그 생각과 관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나가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현실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나는 늘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내 주어진 일을 하고 중간에 틈나면 뭔가 돈 되는 일 없을까? 재테크 투자할 곳은 없을까? 그래서 시간 나면은 뭐 투자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자년의 병일간이 겪어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관운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남녀 모두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심도 많아지고 실제 결혼을 했을 때 다른 해보다는 더 잘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시기입니다. 내 팔자에서 배우자 운이 있고 대운에서 뭐 배우자 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 배우자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어느 시기에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때로는 좀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기운이 작동을 하면서 특히 얘는 강한 양의 기운이고 얘는 강한 음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것이 정관으로 작동한다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안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한 여기서 온 비겁과 식상의 기운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비겁의 기운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고 추진력입니다. 근데 비겁의 기운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하다 보고 직장을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꾸 뒤로 미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다가 세워놓고 취미활동을 하거나 내가 다른 부수적인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은 늘 회사의 일이나 내가 사업장의 일,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똑같습니다. 그 일에 우선순위가 미뤄지다 보니까 자꾸 내가 세웠던 계획은 틀어지고 내 몸은 어느 순간 회사로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식상의 기운도 낮아지다 보니까 식상의 기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거나 새로운 것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드 잡을 찾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내 사업을 갖다가 벌리는 기운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운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식상의 기운이 낮아질 때는 사실상 재미가 없습니다. 또 직원들이나 시설 쪽에서 말썽이 좀 부릴 수도 있고요.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도요, 식상의 기운이 낮아질 때 삶에 재미가 없어 합니다. 자,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관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조직에서 일을 매달려 있다는 얘기고 이게 태지입니다. 태지는 내가 머리 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웅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머리 숙이고 웅크리는 가장 큰 이유를 식상의 기운과 비겁의 기운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세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진급을 하거나 급여가 올라가면서 보상은 받겠지만 사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어지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성의 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편재가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일은 하지만 뭔가 새롭고 재밌고 투자할 만한 것이 없을까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각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성살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장성살의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나는 일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상은 높아질 수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더 강해질 수 있더라. 사회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는 훨씬 더 커지더라. 근데 삼합은 장성살이 있으면서 참 화개살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A라고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일이 B라는 부분에서 내 책임을 다 다하고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 보니 여기서 기존에 작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것,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일에 새로운 책임을 맡고 거기에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 이게 기존 일에 마무리를 짓는 것들이 보조적으로 화기살에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들은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삼합이 요 글자 두 개가 삼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생산되는 일이 있는데 그 생산되는 일은 주로 관 쪽으로 영향이 있더라. 그런 것들은 요 다른 운에 설명할 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들어옵니다. 또한 편제의 기운이 들어보니까 남녀 모두 결혼에 관한 데서 생각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삼합의 기운이 들어오게 될 때 보통 자녀 생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결혼 정년기에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 생산이 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손주가 생기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애정원 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쪽에서는요, 나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그 투자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절대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험을 같이 보면서 재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취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열려있다. 특히 젊으신 분이라면 해외 기업이라든가 해외 투자 기업 또는 아예 해외 쪽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실 때 눈높이를 높이셔도 됩니다. 취업을 통해서 그것이 단지 내 수입 때문에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취업 자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다양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경험과 신분의 상승들을 갖다 같이 꾀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에 대한 취업운이 열려 있습니다. 시험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경자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기존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승진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승진을 해서 다른 부서에 발령나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취업을 하고 시험에 통과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한 재물로는 안정적인 재물을 들어올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한 어떤 그 재물이라면 결과가 좋지 못하니 돈 버는 과정은 안정된 취업이나 시험을 통해서 버시고요. 그 벌어놓은 거를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는 투기 쪽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을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계약 베이스로 하는 사람이라면 기운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운이 열려있는 것의 배경을 보면은 경쟁자의
부가적 이익을 얻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준비를 해왔는데 여태까지 시기를 못 만나고 경쟁자의 제품에 밀려서 내가 빚을 못 봤던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주변 환경이 경쟁자가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베이스로 기업이나 정부에 납품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 교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리 이동이 심합니다. 또한 부설이 좀 따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때보다 좀 더 신경 쓰일 일이 많고 또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